2025년 2월 10일 오후 7시 31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한번 달을 찍어 보았습니다. 오늘이 10일이고 내일 모레 2월 12일 수요일이 정월 대보름이니까 오늘이 음력 1월 13일 되겠습니다. 내일 모레 1월 정월 대보름에는 비가 온다고 그래요. 일기예보가 비가 온다고 그래놨습니다. 지금 온도가 4도거든요. 4도인데 바람이 안 부니까 그렇게 추운 줄은 모르겠습니다. 옷을 좀 조금 이렇게 두껍게 입고 있으니까 그렇게 추운 줄은 못 느끼겠습니다. 오늘 우리 회사에서는 이제 바깥에는 물이 얼어가지고 물을 쓸 수도 없었고 샤워실에도 물이 얼어가지고 샤워를 못했습니다. 거기서는 못했어요. 딴 데 가서 했어요. 허경영 신인님께서 이제 어제 일요 강의 하실 때에 일본 여성 이름 적어 넣었는데 잊어버렸습니다. 16살 난 이제 중학생이죠. 그분이 목포의 눈물도 부르고 또 동백 아가씨도 부르고 그랬는데 그건 목포의 눈물을 그렇게 잘 부르더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한번 들어봤습니다. 들어보니까 글쎄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잘한다고는 내가 못 느끼겠던데요. 내가 음악적인 감각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신인님께서는 격찬을 하시는데 정말 노래 잘하신다 그렇게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저 정도 가지고 저렇게 잘하시나 이렇게 하실까 이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제 음악의 문외한이니까 이런가 봐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그게 이제 목포의 눈물 이난영 선생님의 목포의 눈물 이난영 선생님을 이제 남인수 선생님이 좋아하셨어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좋아한 거는 틀림없습니다. 이난영 선생님이 이제 불렀던 목포의 눈물은 내가 아마 하여튼 여러 번 들었습니다. 한 몇십 번 들었습니다. 몇십 번.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그래서 옛날에 이제 이난영 씨가 부르던 그 동영상이 있잖아요. 그걸 이제 여러 번 들었는데 들을 때마다 너무 노래를 잘하시니까 너무 잘한다기보다도 너무 이제 우리들의 심금을 울리니까 나는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는 진짜 누구 말대로 공자 앞에서 문자 쓰나 이런 말 있잖아요. 공자 앞에서 문자 씁니까? 이렇게 하더만은 그분의 노래를 부르면은 그분의 노래가 훼손당하니까 내가 못 부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목포의 눈물은 내가 거의 안 부릅니다. 안 불러요. 너무 따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남인수 선생님의 노래도 너무너무 좋은데 그거는 이제 한 번씩 따라해요. 따라하는데 이난영 선생님의 이제 노래를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과거에 많이 듣다 보니까 어제 16살 난 일본 여성이 불렀던 그 노래를 듣고 특히 잘한다 이 노래를 못 느끼겠더래요. 못 느끼겠대요 나는. 이난영 선생님의 목포의 눈물은 아주 가느다란 그런 음성이거든. 아주 가냘프면서도 심금을 울리는 그런 노래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로 표현이 안 된다고. 안 되는데 그런 음악을 듣다가 저 사람 노래 들으니까 별로 같은데 신인님께서는 좋아하시니까 내가 그 마음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콩나물인데 진짜. 아이고 참.
어제 이제 목포의 눈물 1절, 2절, 3절이 있는데 딱 들어보니까 3절이 가사가 좋더라고요. 가사가 마음에 들어서 가사는 하나의 시니까 그걸 한번 적어 봤습니다. 적어 보고 참 외우기가 힘들어. 얼마 전에 난궁옥분시가 있잖아요. 난궁옥분시의 노래가 뭐더라? 제목이 양현이가 내님의 사랑은이고, 난궁옥분시는 내 사랑 나의 곁으로인가? 노래. 흘러가는 하얀 구름 벗을 삼아서 한없는 그리움을 잊어오리다. 나의 마음 깊은 곳에 꺼지지 않는 작은 불꽃 피우오리다. 땅꿈이 짙어가는 저녁 노을에 떠오른 그대 환상 잊어오리다. 내님 떠난 외로운 길스러운 길에 이 내 몸 불발길이다. 하늘가에 피어나는 무지개 따라 떠나버린 그 시절 돌아가고파. 어디선가 들려오는 그대 목소리 살며시 손짓하며 나를 부르네. 나의 마음 꿈길 따라 찾아가리라. 나의 사랑 그대 곁으로. 가사가 맞는지 모르겠네요. 자꾸 하니까 이것도 이제 외우겠더라고. 그런데 이렇게 외웠다가도 또 오랫동안 하지 않으면 또 잊어버려요. 잊어버려요. 전에 그 노래가 뭐고, 연분홍 치마가 아니고, 새파란 꽃잎이 물에 떠서 흘러가더라. 이 백설이 씨가 불렀고, 장사익 씨가 리바이벌 해가지고 아주 유명한 노래잖아요. 오늘도 청로새 짤랑대는 오늘도 꽃편지 내던지며 청로새 짤랑대는 역마차길에 별이 뜨면 서럽고 별이 지면 서러울 듯 실없는 그 기약이 봄날은 간다. 이 노래가 봄날은 간다. 그 노래 같네. 그 노래 조금 전에 2절 불렀는데 그 가사를 환하게 다 외웠다가도 또 다 잊어버려요. 안 부르면 잊어버려요. 이 3절이 이제 그게 19시절은 황혼 속에 슬퍼지더라. 오늘도 안가슴 두드리며 뜬구름 흘러가는 신장로길에 새가 날면 서럽고 새가 울면
미래의 봄날은 간다. 이제 이거는 또 며칠 전에 좀 불렀으니까 기억이 나고 신우님 가르침을 뭐 다 알았다가도 안 하면은 다 잊어버려요. 그 이제 사람 몸에 세포 수가 100조 개가 있다 그러거든. 그리고 염색체 수가 4,600조. 그 다음에 DNA가 1조 8,400경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유전자가 92자 있다는데, 그거 다 알았다가도 또 안 하면 또 다 잊어버려요. 또 한 몇 달 지나버리면 다 잊어버린다고. 전에 그 33 공약을 싹 다 외웠다가 또 뭐 몇 달 안 하니까 다 잊어버려. 그리고 또 다 외웠다가 또 다 잊어버리고, 다 외웠다가 다 잊어버리고. 요즘은 이제 그걸 안 잊어버리기 위해서 이제 그 하루에 1시간 정도는 늘 생각을 해요. 33 공약. 오늘이 며칠이고, 오늘이 10일이네. 10일 같으면은 그 10번째가 신불임입니다. 신불. 신용불량자 20년 무이자 무담보 무보정 단 1회 대출 지원으로 재개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거거든요. 11번은 이제 교육혁명이고 내일은 이제 교육혁명이지. 그렇게도 외우는데 하여튼 뭐 삼성공약은 뭐 어렵다기 그런 이제 안 잊어버리려고 다 외웠다고도 잊어버리니까 그 좀 어디 가서 뭐 무슨 말을 하더라도 잊어버리면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보니까 오늘 저 목포의 눈물 3절은 3절이 좋더라고. 내가 그래서 이제 그 가사가 그렇더라고. 깊은 밤 조각달은 흘러가는데 어쩌다 옛 상처가 새로워진다. 못 오실 님이라면 이 마음도 보낼 것을 항구의 매전절개 목포의 사랑 이런 것 같아. 가사가 좋잖아요. 오늘 신인님께서 그것은 이제 남녀간의 사랑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일제 시대 때에 그 독립운동을 은유적으로 표현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 검열이 엄격했거든. 일제 치하 때에. 그런데 그것을 속이고 이렇게 했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깊은 밤 조각달은 흘러가는데 어쩌다 옛 상처가 새로워진다. 못 오는 님이면 이 마음도 보낼 것을 항구의 맺은 절개 목포의 사랑. 그 가사가 좋네. 오늘 처음 들어보니까. 오늘도 이제 신인님께서 이제 하늘궁을 방문하신 지지자들로 상대로 해서 한 1시간 정도 말씀을 하셨어요. 어제 아래도 그런 이야기 하셨는데, 아석 소조 제악업 개유 무시 이제 탐진치 종신 구의 지소생 일치아금 개참에 이제 그 말씀을 하시던데, 그것도 내가 옛날에 이제 불교를 좀 공부할 때 다 외운 것 같아요. 외웠는데 안 하니까 그거는 다 잊어버렸지. 잊었는데 뭐 어제 아래 말씀하시니까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석 소조 제악업 개유 무시 탐진치 종신 구의 지소생 일치아금 개참에 이제 그
말씀하니까 기억이 나더라고. 그런데 오늘은 이제 그 개참외보다 한 단계 높은 것이 진참외가 있다 그래요. 진참외보다 한 단계 더 높은 것이 무참외가 있고, 무참외보다 더 높은 것이 공참외가 있다 그래요. 공. 나 오늘 그거 처음 알았습니다. 뭐. 글쎄, 공참외, 무참외, 진참외, 개참외, 뭐 그거는 내가 말로는 뭐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뭐 모르니까 그게 됐어. 단지 이제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그 천주교는 이제 천주모일이고, 기독교는 묵상신일이고, 그죠. 불교는 만법귀일이고, 만법귀일로 표현돼요. 불교는. 그리고 뭐 원시반일로 되고, 원불교는 원시반일이라 그래요. 하여튼간에 뭐 일로 끝난다고 전부 다. 만법길 뭐 그것도 다 알았는데 잊어버려서, 하여튼 천주모일, 묵상친일 뭐 이렇게가 일로 끝나요. 그러면서 이제 천부경에 일시무실 석상국 무진본 이래가지고 맨 마지막에는 이제 일종무종일이다. 그 111이단 말이에요. 그럼 뭐냐니까 이 천지가 다 나와 하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 서로 연관성이 있는 것이 사랑이다. 나와 남을 분리 안 하는 거, 뭐 사랑이다. 막 그렇게 말씀을 하시대요. 하여튼 오늘 신인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 기록으로 남기고, 지금 저 심리학자 김태영 씨라고 있습니다. 김태영 씨가 있는데, 이분이 이제 그 통일시대라고 하는 유튜버가 있어요. 거기에 나오셔가지고 그 같이 나오신 분이 내 이름을 알려고 하니까 내가 잘 모르겠던데, 그분하고 대담을 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내가 관리하는 유튜브 뭐 한 회원이 한 90명 정도 되더라고요. 거기에 내가 올려놨는데, 그 지금 뭐냐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현재 엄청 일을 많이 하고 있어요. 트럼프가 내년 11월 달에 또 선거가 있어요. 내년 11월 달에 이제 미 하원들은 임기가 2년이니까, 작년 이제 11월 달에 미국 중간 선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2년 임기니까 내년 11월 달 되면 또 새로운 하원 의원을 뽑고 또 상원 의원 3분지를 뽑는다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금년하고 내년 10월 달까지 뭔가 트럼프가 하나의 업적을 만들어 놔야 돼요. 만들어 놓지 않으면은 내년 중간 선거에서 참패해 버리면은 트럼프가 힘을 못 쓴다고. 안 그래요? 하원에서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더 파워가 많다 이러면은 탄핵될 수도 있다고. 안 그래도 어제 탄핵한 사람, 발의하는 사람이 있던데, 내년 또 상원 의원하고 뭐 하원 의원하고는 뭐 차이가 뭐 한두 명 가지고 왔다 갔다 그래요. 숫자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지금 상원 100명 같으면은 뭐 50명, 49명, 51명 뭐 이래요. 한 표, 두 표 가지고 서로 이제 상원, 하원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한두 표라도 민주당이 많으면은 뭐 큰일 나거든요. 트럼프가 힘을 못 써요.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 미국이 1776년에 이제 건국을 하고 250주년이 아마 내년일 거예요. 내년이 250주년일 거예요, 아마. 그러면은 그걸 이제 맞이해 가지고 이제 큰 행사를 벌인다고 지금 트럼프가. 그래서 올 5월 달부터 그 행사를 1년간 해요. 그러니까 뭔가 트럼프는 뭔가 업적을 지금 남기려고 지금 엄청 노력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리고 그 준비를 오랫동안 해놨고,
그래서 지금 뭐냐 하면은 미국을 실질적으로 움직인 사람들은 딥스테이트 세력들 아닙니까? 이 딥스테이트 세력들이 미국 구석구석에 다 들어가 있는 거야. USAID라고 내가 좀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USAID에서 뭐 엄청 많은 나쁜 일을 많이 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석구석의 딥스테이트 세력들이 이제 그 암적인 존재로서 세계를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미국도 이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그런 세력들이 딥스테이트 세력 또는 네오콘 세력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에 우리 한국 돈으로 한 200조 원을 이렇게 돈을 퍼부어준 것 같아요. 퍼부어줬는데 이제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는 무슨 소리 하노? 나 200조 원 받은 게 없다. 다 받은 거 해봐야 뭐 한 80조 뭐 이 정도. 내가 알기 쉽게 이야기합니다. 한 80조, 100조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면 나머지 100조는 어디 갔노? 이제 이거예요. 그러면 돈이 돌고 돌아가지고 이제 미국 정치인들 호주머니 속에 다 들어간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대대적인 혁명을 한다고. 지금 미국은 엄청난 혁명을 하고 있어요. 미국 CIA 요원들 뭐 한 몇만 명을 자른다 이러거든요. 몇만 명을. 그래가지고 10개월 봉급 주고 해고 수당이지. 10개월 봉급 주고 다 잘라버리려고 한다고요. 뭐 엄청난 대수술을 하고 있다고 봐야 돼요. 미국 펜타곤, 이제 미국 국방성에도 오지게 썩은 거야.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피스 하나, 못 하나가 얼마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10,000원이면 돼. 그런데 그것을 얼마나 이제 예산서에 써내느냐 그러면은 900만 원에 써내요. 900만 원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못 하나를 이렇게 구입을 했다 이러면은 10,000원이면 되는데 900만 원 받으니까 거기 100개면은 돈이 얼마냐고. 그 돈이 전부 다 미국 이제 좀 썩은 놈들한테 돈이 다 글로 다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참 잘못된 거라고. 그러니까 얼른 머스크가 이제 나서가지고 정부 효율화 정부죠. 효율화 부서지. 그래서 효율화 장관인가 그래. 얼른 머스크가. 그래서 그것을 전부 다 정리를 해요. 그리고 트럼프가 작년 7월 달에 암살을 당한 위험이 있었는데 그것도 그 뒷조사를 해보면은 그 네오콘 세력이 아니겠어요? 그 CNN에서 현지 중계방송이거든. 트럼프가 할 때는 CNN이 중계방송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딱 그 암살 당하는 그날에는 CNN이 갔다고. 그 의문사항이 굉장히 많다고, 그것을. 그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제 그 존 F 케네디, 그리고 로버트 케네디, 그리고 루터 킹, 마틴 루터 킹, 그 목사 죽은 것에 대한 그 실질적인 것을 다 터뜨린다 그러잖아요. 다 드러낸다 그러잖아요. 그거 다 드러내지. 앱스타인 섬에 있었던 거 다 드러내지. 그리고 이제 이때까지 예산을 이제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똑같아요. 우리나라에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도둑놈이 많다고. 이제 빨대 꽂아가지고 쪽쪽쪽쪽 빨아먹은, 미국 세금 쪽쪽 빨아먹은 그런 세력들과의 이제 전쟁이 지금 한판 일어나고 있는 중이라고, 지금. 시작을 했다고요, 지금. 미국이 그런 실정이고. 하여튼 김태영 교수 강의가 굉장히 재미가 있어요. 일어나고 지금 현재, 그리고 이제 북한하고 미국과는 2017년도 하고 재밌게 설명하던데요. 2017년도 그때 문재인 대통령 막 들어섰을 때에 2017년도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깜빵에 들어가고 3월 31일 깜빵 들어가고 그 당시에 이제 5월 9일 날 이제 대통령 선거하고 문재인이가 당선됐잖아요. 그때 이제 후보가 안철수도 나오고 그게 이제 19대 대통령 우리가 선거했잖아요. 그때 안철수 또 유승민이 또 홍준표 그리고 이제 문재인 나왔는데 그 당시에 홍준표, 유승민이 안철수 표를 합치면은 문재인 표보다 더 많아요.
더 많다고. 그 사람들이 이제 그 화합이 안 되고 서로 따로따로 나갔기 때문에 문재인이가 됐다고요. 하여튼 2017년 그 해에 트럼프가 이제 그 김정은이, 북한의 김정은이 보고 쉐리 조져버리겠다. 니하고 내하고 한번 붙었다 그러면 너는 뭐 한 방에 가루가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어요. 트럼프가. 그거 뭐 다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트럼프가 2016년에 11월 달에 대통령 당선되고 2017년 1월 21일부터 이제 임기가 시작됐다고. 시작되고 난 첫 번째에 또 보니까요, 요 뭐 김정은이 같은 거는 뭐 한방 누구 말대로 하루아침에 해장감도 안 된다 이래 생각하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의회에서. 그러니까 김정은이는 뭐라 그러냐면 이 자식이 돌아왔나, 이 영감자님 죽으려고 환장했나 이런 식으로 대들었어요. 한 붙자 이제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내가 아주 알기 쉽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김정은이 이제 북한에서는 뭐냐, 니 죽고 내 죽자 이거예요. 사적생이야. 그러니까 이수진 장군의 생각 그대로라고. 죽을 걸 생각하고 한 붙자 이제 이런 식이에요. 그 당시만 해도 핵이 다, 지금도 있지만 그 당시 핵이 있고, 뭐 미국 하와이 뭐 괌 이런 거는 때릴 수 있는 거 능력이 있었다고. 니 죽고 내 죽자 이제 이렇게 하니까 트럼프가,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그 국방부 장관이 메카신가 뭐 메터스인가 뭐 이름 알았는데 잊어버렸어요. 그때 국방부 장관이 늘 기도했어요. 전쟁이 진짜 일어날 줄 알고. 구정식 진짜 뭐 아마 그 군복을 입은 채로 잤다던가 아마 그랬어요. 그 당시에 그 국방부 장관이 그랬어요. 전쟁이 일어날까 아닐까 뭐 이 정도 했다고. 아주 긴급한 상황까지 갔었다고. 그리고 이제 2018년도에 허경영 신인님께서 미국을 방문했잖아요. 방문해가지고 딱 나오는 데에 문정인이 안보수석이 딱 나올 때 얼굴이 안 좋더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뭔가 허경영 신인님께서 에너지를 팍 준 거지. 코리너 뭐죠, 상원 의원이지. 코리너. 그 사람은 지금은 상원 의원이 안 됐더라고. 선거에 떨어졌던데. 그때 가서 이제 마르코 루비오, 지금 이제 국무장관도 만나고 그렇게 했는데, 하여튼 그때 이제 에너지를 그 상원 의원 한테 에너지도 이렇게 보내고, 또 트럼프를 만났잖아. 만나가지고 딱 이렇게 눈빛으로 에너지 딱 주고 이래가지고 트럼프가 그 뒤로부터 헷가닥 바뀌어버렸잖아. 바뀌어가지고 북한 김정은이하고 대화하자 그랬잖아요. 그 전쟁 날 뻔했다고. 전쟁 날 뻔한 걸 막았다고. 허경영 신인님께서 막은 거예요.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몇 사람은 거의 모르지. 그런데 박윤수 선생님이 그걸 알더라고. 허경영 그 총재님이 말이지, 미국 트럼프 대통령 만나가지고 우리나라가 전쟁이 날 뻔했는데 막아낸 사람이다고. 아주 그걸 박윤수 선생님은 그걸 알아요. 일반 대한민국 허경영 신인님을 지지하는 사람은 알지만은, 전쟁이 날 뻔한 것을 막은 것을 알지만은 딴 사람들은 거의 모르고 있다고. 이 사실을. 오늘 내가 이제 내가 아무리 바빠도 매일 아침에 보는 것이 세상 돌아보기 유튜브고, 그 다음에 이제 아메리카 대조선 이제 자꾸 폭발이 돼가지고 요즘 내가 못 봐요. 자꾸 그게 무한 국제공항 제주 여객기 참사 사건에 대한 진실을 자꾸 드러내니까 그것을 드러내지 못하게 하는가 봐요. 지금 어디선가 모르게 드러내지 못하게 한다고. 그러니까 그 유튜브 올리면 폭파시킨다고. 그래서 내가 지금 못 보고 있는데, 그러나 세상 돌아보기는 내가 꼭 봐요. 보고, 그 다음에 내가 또 요즘 조금 좀 보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제 함성 비디오로가 함성 보이스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민씨 같더라고요. 민 선생님인데 나름대로 이렇게
국내 정세 파악을 잘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홍준표라든지 기타 쌍권총 있잖아요. 권성동이하고 권영세하고 또 유승민이 이런 사람들의 심리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자기 나름대로 한 유튜브를 한 2시간 정도 해요. 그래서 상당히 재미가 있다 싶어서 내가 쭉 들어보는데, 오늘 딱 듣는데 이 사람이 허경영 신인님에 대해서 엄청 안 좋게 이야기하더라고. 그래 내가 댓글을 달았어요. 선생님, 민 선생님 강의하는 거는 다 좋은데 허경영 신인님에 대해서는 말을 함부로 하지 마세요. 무궁화꽃은 지지 않았다, 또는 난세의 영웅 허경영을 아십니까? 이 책이 있는데 이 책을 열심히 읽어보시고 난 이후에 허경영 신인님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잘 하시라고 이러는데, 오늘 보니까 엄청 안 좋은 말을 하더라고.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정치평론가들 중에 박지원이라든지 박지원 그 옛날에 국정원장이라든지 박지훈이 변호사라든지 구본교 정치평론가, 장윤선 정치평론가, 변희애 씨, 고성국이나 이봉규 씨나 신혜식 씨나 또 김현정 씨나 윤창중 씨나 김종대 씨나 또 김태영 씨나 또 매불소에 말하는 최욱 씨나 정영진 씨나, 여의도 TV가 있어요. 정영진 씨가 낮에 해요. 그리고 김용민 목사나 다 허경영 신인님이 어떤 분인지는 몰라요. 모르면서 허경영 신인님에 대해서 그렇게 채우기는 한번 좀 나쁘게 표현하더라고 하고, 최진봉 교수도 좀 이렇게 나쁘게 표현하더라고. 또 인천광역시장 하셨던 분 송영길이도 그렇게 좋게는 이야기 안 하더라고요. 공중부양 한다던데 보니까 공중부양도 못하면서 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다 이렇게 조금 말을 조금 조심하면서도 조금 안 좋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함성 보이스 이분은 엄청 말을 험악하게 하다 보니까 오늘 내가 정인태 정도 그렇게 이야기를 정인태 교수 내가 말을 해서 미안한데 허경영 신인님을 모르니까 엄청 나쁘게 표현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댓글을 달아가지고, 선생님 강의가 참 좋은데 허경영 신인님에 대해서는 좀 더 알아보시고 말을 좀 하시더라도 조심을 좀 하시는 게 안 좋겠습니까? 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어제 토요 강의인가 토요 강의 때 허경영 신인님께서 한국은행에 보면은 말이지 돈이 많잖아요. 한국은행에 거기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형사들이 말이지 하늘궁에 있는 권고하고 비슷하다 이제 이런 식으로 올리는가 봐요. 그래서 허경영 신인님께서 오죽하면 고소를 했겠느냐고요. 고소를 허락을 했을 거 아니야. 이거는 해대도 넘어가거든. 물론 사람이 마음을 그렇게 나쁘게 쓰다 보면 그렇게 돼버려요. 그럼 다 이해를 하지. 나는 이해는 하지만은 그래도 그거는 아니잖아. 어떻게 한국은행에 있는 금고하고 허경영 하늘궁에 있는 금고하고 라고 이렇게 그렇게 조작을 하면 되느냐고. 아무리 허경영 신인님을 모른다 하지만은 그거는 너무 심했지. 그리고 절반은 세금을 안 내도 되는 걸 또 세금을 내시고, 그렇게 하면서도 정말로 본인을 위해서는 커피 사이다 콜라 술 이런 거 전혀 안 마시지 않으니까 돈 쓸 일이 없잖아요. 다
이제 앞으로 전 세계에서 모든 세계 인류가 다 찾아오니까 그 터 기반은 닦아놔야 될 거 아니냐고. 안 그래요? 그래서 그걸 준비하는데 다 이렇게 쓰고 한 푼도 헛되게 돈을 쓰는 게 없잖아. 그렇게 살아온 내역을 보면은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그런 스토리인데, 허경영 신인님께서 살아오신 내역이 천의 고아로서 어제는 내 이제 학교 이제 국민학교 애들 마치고 나면 운동장에서 축구하고 뭐 공도 차고 놀고는 싶은데 놀 시간이 없잖아. 산에 가서 나무를 해야 되고, 나무를 해도 꽃배기를 해야 되고 꽃배기 해가지고 또 팔아가지고 또 학비에 돈 보태야 되고, 또 이제 산에 나무하러 다니면서도 이렇게 돌멩이에 부딪혀가지고 잘 넘어지기도 하시고, 또 공부도 해야 되고, 그렇게 눈물 없이는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인생 경험을 알게 되면은 어떻게 그런 식으로 하는고. 형사님께서, 아이고, 그리고 안티 하시는 분들도 고발까지 허경영 신인님을 가짜라고 이렇게 고소하는 사람들은 돈을 바라고 이렇게 한다 그러잖아. 아이고, 참, 그래서 되나? 좀 더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다고 말이지. 좀 더 진득하게 기다려보라고. 기다리면 언젠가는 이 신인님, 허경영 신인님이 세상이 되잖아. 그게 좀 당장 눈앞에 그게 안 왔다 해가지고 말이지. 그렇게 하면 되는가. 내가 늘 이야기하지만은 허경영 신인님이 가르치면 초종교예요. 초종교는 종교를 초과한 거라고. 그럼 종교의 기본적인 단계라고 하는 것은 이 삼라만상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한 몸이란 말이야. 기본이 안 돼 있는 사람이지. 아이고. 자, 그건 그렇고. 자, 오늘 신인님께서 이제 지지자들을 상대로 해서 이제 을사년은 허경영을 위한 이제 해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하셨고, 또한 내가 이제 관리하는 유튜브 방에 어떤 분이, 내가 이름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이 카톡을 하나 올렸는데, 이제 보살님, 쉽게 말해서 점쟁이, 우리가 점 보러 가잖아요. 그 사람이 이제 어떤 분이 찾아가니까 앞으로 누가 대통령이 될 것 같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처음에는 박씨를 그래 이야기해요. 박씨. 그러니까 나는 허경영 신인님은 허씨잖아. 그런데 박씨는 아니지. 그래서 박씨 후보자가 누가 있나 그래 가만 보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박정희 대통령을 닮으신 분이 이제 한다 그렇게 하더라고. 박정희 대통령과 같은 분이 나온다 이제 이거지. 그러니까 무궁화 꽃은 지지 않았다 이 말이 허경영 박정희 대통령을 이어받은 어떤 허경영 신인님이 이제 대통령이 된다 이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의 10년 보좌관으로 있었고 10년간. 그러니까 허경영 신인님이 생각이 나지.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이제 뭐라고 하느냐면은 성에 동그라미가 들어간다 그러거든. 동그라미가. 그러니까 그 사람 찾아간 사람이 오세훈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세훈이 아니다 그거거든. 그래 동그라미는 허경영 신인님은 동그라미가 4개나 있다고. 허경영, 영에는 2개가 있고 경자에도 0이 있잖아. 허자에도 이 동그라미가 있고. 그분이 이제 허시라고는 안 하는데 성에 동그라미가 있다 그래요. 그럼 허경영 대통령 되지 않느냐고. 안 그래요? 그리고 내가 늘 이제 멘트가 뭐냐니까 21대 대한민국 국가혁명당, 허경영 명예대표님께서 21대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어가는 과정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기록으로 남겨놓습니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허경영 신임이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나는 전에는 근데 워낙 이제 윤석열이 어제 보니까 대구에서 한 5만 명이 이렇게 모였는가 봐요. 거기 이제
세이브 코리아라 해가지고 손현보 목사님인가 이분이 이제 뭐는 저 정강훈 목사하고 좀 이렇게 가까웠는데 이제 거기서 분리돼 나간 거예요. 그는 그 사람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이제 뭐 자기들 이제 총 세력을 막 단결해가지고 모이는가 봐. 기독교인들이 많았던가 보더라고. 그 이제 조직의 힘을 빌려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 모여가지고 뭐 윤석열 이제 그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을 하는데 기각되기를 바란다. 이제 이거지. 석방해라. 이제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보니까 이철우 경북도지사도 가고 뭐 국회의원들이 뭐 한 12명이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나갔다 이래가지고 뭐 떠들썩하게 뭐 그렇게 한다 그러는데 했는가 봐요. 어제 날씨가 추웠는데 그렇게 하면 많어. 이미 정해져 있는 거라고. 윤석열은 이미 앞이 안 보인다 그러잖아. 앞이. 끝난 인생이에요. 끝난 인생. 근데 뭐 지금 마지막 이렇게 발악을 한번 하는 거지. 누구 말도 참새가 죽을 때도 잭하고 죽는다고. 죽기 전에 한번 이렇게 뭐 한번 쇼 같은 거 뭐 한번 해보고 죽는 거야. 윤석열의 대선은 이미 겨울해진 거라고. 미래는 없는 거야. 그거는 자업자득이고 자작자수란 말이야. 자기가 한 행위를 보면은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알 수 있잖아. 허경영 신인님께서 어떻게 했는가를 보면은 미래를 알 수가 있어요. 내가 늘 이야기하다시피 허경영 신인님께서 세계 황제가 되고 우리나라 대통령이 되시고 아시아 통일을 하시고 세계 통일을 하시고 이리 되는 것은 이 지구라고 하는 별이 생기고 난 이래로부터 생기기 이전부터 이미 설계도에 정해져 있는 일이란 말이야. 우리 지구라고 하는 별이 생긴 지가 122억 5천년 됐다 그러더라고. 그러면은 이 지구 수명은 122억 6천 년이니까 앞으로 1000년 남았다 그러고. 1000년. 1000년이면 얼마 되지도 않아요. 36만 5천일 밖에 안 남았다고. 36만 5천일 지나면 이 지구는 이제 없어진다 이 말이지. 1000년 남은 거예요. 그래서 허경영 신인님께서 오시고 1000년 왕국이 이제 간다 이제 이건데 정해져 있는 거라고. 살아온 내역을 보라고. 살아오신 내역을 보라고. 이때까지 한평생 뭐 남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신 분이잖아. 그러면은 지금 현재는 아까 중에도 말했지만 함성 보이스 같은 거 유튜브 하시는 분이 허경영 신인님에 대해서 엄청 나쁘게 표현하더라고. 내가 뭐 정모 교수처럼 말이지 그렇게 하거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사이비 교주가 제일 많아요. 자기가 재림 예수다라고 하는 사람이 제일 많다고. 그런데 진짜 재림 예수는 허경영 신인님이거든.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그 눈이 안 열린 거야. 귀가 안 열렸고 자기가 레벨이 그러니까 사이클이 그전에 안 돼서 그렇단 말이야. 그래서 함성 비디오, 함성 보이스 하시는 유튜브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전직 대통령 오늘 문재인 전직 대통령이 말이지 오늘 한겨레 신문인가 하고 1시간 정도 대담했더라고. 그거 내가 다 봤지. 보니까 뭐 이제 사과를 한 거지. 윤석열 검찰총장을 자기가 앉힌 것이 후회가 된다. 그리고 이제 밤에 잠을 못 잘 지경이다. 뭐 그런 말도 하고 그랬어요. 하여튼 뭐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전직 대통령 살아있잖아.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살아있지. 그리고 그 밑에 장차관 했던 사람들 그 뭐 밑에 뭐 우리나라에서 날고 기고 뛰는 사람들이 다 그래도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허경영 신인님을 못 알아본다고. 왜 못 알아보느냐 하면은 그 사이클이 안 돼. 그거는 뭐냐? 자기 양심으로의 길을 걷지 않아서 그래요. 어제 이제 욕망은 이제 상행선이고 소망은 하행선이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욕망을 향한 상행선을 간 사람들이야. 그 끝은 뭐냐? 신기루지. 지옥이라는 말도 했는데 그 참 자기를 찾는 길이 돼야 된다고. 참 자기를 찾는 길, 참 이웃을 위하는 길, 이런 길을 가야 되거든. 참 자기가 되는 길. 그렇게 하다 보면은 신인님을 만난다고. 그래서 심결
마음이 깨끗한 자는 하나님을 만난다고. 그 넉자가 있는데 심결 그것도 다 외웠는데 다 잊어버렸어. 마음이 깨끗하면은 하나님을 본단 말이야. 마음이 깨끗하니까 허경영 신님을 이제 우리가 알아보는 거예요. 사이클이 이제 그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허경영 신님의 음성을 그 듣고 그 말씀을 듣는 그 순간이 최고의 행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사람들은 그 사이클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파수가 양심이 맑기 때문에 그런 거단 말이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게 안 그래서 그래, 여기. 야, 그건 그렇고 빙빙 뚫려서 그러는데, 여하튼, 그건 그렇고, 언젠가 돼도 되죠. 그런데, 정말 올해에 미국에서 지금 이제 어마무시한 일이 지금 이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죠.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이제 푸틴을 만난다고 하는 거죠. 2월 3월 달에 만난다고 하니까, 지금 현재 가나 지구에서 이제 뭐 가나 지구를 휴양지로 만든다든지 안 그러면 이제 우크라이나에 이제 그 히토륨 그게 많아가지고 이제 그걸 가지고 얼른 머스크가 이제 또 이렇게 그 작업을 하고 이렇게 있는데 파나마 운하 그거는 말이지 파나마 운하가 이제 양측으로 돼 있잖아요. 배가 앞 들어가고 나가고 이러는데 그게 전부 다 홍콩에서 관리했거든. 그 홍콩은 중국에서 관리했다고. 그런데 트럼프가 말 한마디 하니까 그 계약 해지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중국에서 이제 더 못하게 했다고. 그만큼 트럼프가 말 한마디에 막 세상을 지금 움직이고 있다고. 굉장히 막 상상도 못하는 일이었거든. 파나마 운하를 중국에서 관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 항공모함이라든지 미국의 해군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것을 전부 다 일일이 파악이 다 되잖아. 그런데 그것을 못하게 트럼프 말 한마디로서 그게 딱 정리가 돼버렸어요. 계약을 해지해버렸다고. 그런데 이제 파나마라든지 뭐 또 이제 우크라이나 그리고 가나 지역에 일어난 그런 이야기는 하나의 세상 돌아보기 선생님은 그 유튜브 하시는 선생님은 아주 그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하나의 푼돈이라 그래요. 푼돈. 그거는 푼돈이고 진짜 돈은 우리 한국에서 있다 그래요. 한반도에. 예. 내가 지금 너한테 들었는데 북한의 그 지하 자원이 경단위가 있다 그래요. 경단위로. 내가 얼마 너한테 들었어요. 그것도 좀 공부 많이 하시는 분이 그렇더라고. 그건 그렇고. 북한이 지금 2017년도에는 이제 전쟁을 이렇게 한 붙자 이제 해가지고 네 주권 해주자 이제 이거예요. 이랬는데 트럼프가 한번 물러선 거예요. 허경영 신인님께서 가서 이제 에너지를 줌으로써 그래 바뀐 거라고. 바뀌고 그 이후에 이제 싱가포르 회담하고 그 다음에 하노이 회담 베트남에서 했는데 그게 실패로 끝난 것은 그 당시에는 폼페이 국무장관하고 밑에 이제 존 볼트 안보 장관인가 안보 보좌관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네오콘 세력이거든요. 쉽게 말해서 딥스테이트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 1기회 때는 트럼프가 자기 힘을 못 쓴 거예요. 아무리 대통령이지만 옆에 네오콘 세력들이 있으니까 못한 거예요. 그래서 늘 트럼프가 김정은이한테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거는 자기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오면서 절대로 이제 펜스 부통령하고 존 볼트하고 뭐 하여튼 한 몇십 명 하고 연관된 사람들은 자기 이번에 트럼프 2기의 행정부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게 해놨어요. 얼마나 그 당시에 자기가 충격을 받았겠느냐고 트럼프가. 그래서 급작스럽게 이제 미국의 상황이 이렇게 급하게 바뀌어 나가고 있다고. 그리고 이제 북한하고 이제 이번에는 틀림없이 종전선언 또는 평화협정을 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도 북한에 투자를 하게 되고, 그래서 오미의 낙당당이다. 오미는 이제 내년이 이제 병원년, 후내년이 이제 정민년이거든. 오미의 낙당당이 이제 대한민국이 엄청 좋아진다 이거지.
그래서 내가 늘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만은 1905년 이제 지금으로부터 120년 전에는 테프트 가체라 조약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이제 미국하고 일본이 이제 협약을 맺어가지고 미국은 필리핀을 먹는 대신에 일본이 한국을 먹는 것을 눈 감아주겠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한일 합방이 되는데도 미국이 안 보척해버렸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운명이 정해진 거라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해방되고 난 이후에도 분단이 되는 것도 미국과 소련이 정해진 거단 말이에요. 정해진 거예요. 강대국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이래 되고 저래 되고 그런 거라고.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강대국에 의해 가지고 미국과 러시아에 의해 가지고 통일되는 기운으로 간다고. 그게 이제 올해라고, 올해. 그러니까 올해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이 생기겠느냐고. 통일이 되는 것은 아니고, 허경영 신인님께서도 있잖아. 2025년이 아시아 통일이 아니고, 아시아 통일은 아니고, 통일이 되기 시작을 한다 그랬잖아.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극적인 반전을 보는데, 지금 뭐, 이제 그 안티들이 발악을 해도 너무 심하게 하고 있다고. 이제 그 애가 놓을 때, 뭐 나는 애 놓아본 경험이 없지. 내가 남자니까. 그런데 뭐 어떻게, 뭐 보고 듣고 느낀 걸로 보면은 산모가 이제 애를 놓을 때, 애 놓기 전에 막 이렇게 고통이 심하고 비명을 지르고 그렇게 하듯이 안티들이 심하게 하는가 봐. 해도 너무하지. 하늘군 경고에 그 아무것도 없는 비닐이 하나 있는데 그걸 찍어가지고 안 하고 말이지. 한국은행 그 경고를 찍어서 이렇게 고발을 하니까 해도 그 사람 진짜 오죽하면 허경영 신인님께서 고소를 했겠느냐고. 고소를 했었을 때 그 허락을 했겠느냐고. 그 박인수 선생님께서도 아메리카 대조선을 쓴 박인수 선생님께서도 한평생 살아오면서 고소 고발한 사람 한 적이 없어요. 내하고 똑같아요. 나도 뭐 웬간해서는 아예 만나는 건 상상도 못해요. 그런데 이번 그 무한 국제 공항 제주 여객기 참사에 대한 그 보도한 모든 업체에 대해서 고소를 다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뭔가가 있다고. 그걸 보면 돼요. 그게 이제 앞으로 밝혀지겠죠. 그리고 지금 저 마약 문제, 저작년인가 백혜룡 경정이 마약 사범을 잡았잖아. 잡아가지고 조사를 하려고 하니까 대통령실에서 막아버렸거든. 거기에 대한 것이 이제 언젠간 새 정부 들어서만 밝혀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국민들이 경악을 하죠. 그래서 오늘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전 문재인 대통령도 말씀했지만은 이제 검찰청은 기소청으로 이름이 바뀌어질 것 같아요.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뭐 전직 검찰총장이 이제 구속되고 사형 선고를 받을 일이 남았는데 그런 걸 보면은 기소청으로 아마 바뀌어질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여튼 문재인 대통령이나 뭐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장차관들 대한민국에 그래도 내다 하는 사람들이 아직까지 현재는 허경영 신인을 모르고 있어요. 대한민국 모든 목사들도 그렇고 정치 평론하는 사람 함성 보이스 이분도 뭐 박학다시 가던데 허경영 신인을 너무 모르더라고. 그래가지고 막 요걸로 뭐 엄청 막 욕을 태바가지로 하던데. 그거는 자기 자신을 아는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내가 늘 이야기하다시피 15일 정도만 이렇게 언론에서 공정 보도만 하면은 허경영 신인님의 허경영 신인님을 전 국민들이 이렇게 열나와 같은 지지를 하게 되어 있다고. 그래서 과연 이게 이제 어떻게 터지는가 뭐 기다려 보는 겁니다. 그래서 블루유로가 터지든지 블루수가 터지든지 또 이제 뭐 얼른 머스크가 뭐 그 전에 찾아오든지 이제 선거 날짜는 다가왔다고 다 돼 있는데
과연 이게 어떻게 펼쳐질지 저도 궁금합니다. 만약에 21대 대통령이 허경영 신임이 아니고 딴 분이 이재명이가 될 확률이 크잖아요. 근데 이재명 씨가 돼도 우리나라는 엄청 좋아지니까 좋아지는 운이고, 그러나 허경영 신임이 되면 더 좋잖아. 21대 대통령은 세계 통일 대통령이라 하셨기 때문에 나는 허경영 신임님께서 대통령이 되지 않을까 이 생각도 드는데 지켜봐야 되는 겁니다. 허경영 신임님께서 말씀하신 가운데 방편 예언을 또 하신 것도 있으니까 21대 대통령이 세계 통일 대통령이라 하셔서 그 희망이 있으니까 요 한 몇 년간 우리가 잘 내 같은 경우는 잘 버텨왔다고. 그 희망이 있으니까. 특히 변희재 씨를 내가 좋아했다고. 변희재 씨는 요거 한동훈이, 윤석열이 이 자범 수준 되는 사람들을 자기가 막 그냥 그대로 테브렛에 대한 진실을 이렇게 터뜨려가지고 구속시키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 그래서 구속되기만 하면은 허경영 대통령이 되니까 나는 그래서 변희재 씨 강의를 엄청 많이 들었어요. 아마 몇천 시간 들었습니다. 어제 그 손석희 씨가 나와가지고 저게 우원식이지? 우원식 국회의장하고 대화하는 게 방송을 하더라고요. 그거 볼 때 내가 손석희를 내하고 나이가 동갑인데 내가 별로 좋아 안 해요. 왜냐하니까 자기가 2016년도에 태블릿을 그걸 손석희 씨가 JTBC 앵커로 있을 때 계속 터뜨렸거든. 그래가지고 박근혜가 탄핵됐다고. 그런데 그 태블릿이 그 가짜란 말이야, 그게. 자기가 엄청 죄를 저지르는 거지. 변희재 씨에 대해서도 참 뉘우치고 오늘 아석소조 제약업 개유무시 탄준치 종신구의지소생 일치하금 개참여를 하더만은 진짜 그 참여해야 돼. 손석희는 참여를 해도 엄청 크게 해야 된다고. 그리고 어제 보니까 뻔뻔하게 얼굴 들고 나와가지고 말이지 원식하고 이야기를 하던데 그 손석희 엄청 그 잘못한 일이 있다고. 이게 어떻게 그런 면상을 들고 나와서 이야기하는 거. 말은 곱상곱상하게 하지 나이는 내하고 동갑인데 얼굴은 곱상하게 생겼잖아. 손석희가 말도 그럴듯하게 하고 보면 좀 믿음성이 가지만은 그 태블릿을 완전 잘못 보도한 거거든. 원전적인 죄가 있다고. 손석희 이마 참여해야 돼. 근데 참여 내 분리하는 것을 분리해서 죄송하지만 원래 모든 것을 안 하지만은 자기 죄를 유치해야 돼요.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말이지. 그래 해야 돼요. 내가 그때는 모르고 했든지 했든지 간에 잘못했다고 그렇게 보도를 해야지. 자기가 양심 선언을 하고 말이지. 닭똥 같은 눈물을 흘려야 돼. 변희재 씨 앞에 생사람을 잡고 현재 진행형이라고. 또 법원에 불리가고 그런다고. 지금 현재 변희재 씨가 그것뿐만 안 그렇지. 박근혜 대통령도 억울하게 징역을 살았으니까. 자, 내가 나는 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래 북한에서 탈북자가 넘어오면은 국정원에 가가지고 자기가 살아온 내역을 쭉 다 적으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나도 만약에 그렇게 적으면은 그래요. 또 한 번 더 이야기할게요. 내가 중학교 1학년 때 내가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는 공부도 잘하고 공부도 엄청 잘하고 체육도 잘하고 피아노도 잘 치고 지휘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국민학교 때 그 당시에 노벨 문학상 전집을 보았다고. 중학교 때는 말할 것도 없고 고등학교 때는 칸트의 순수이성 비판을 공부하더라고. 그리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를 확실하게 이해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서울대학교 가고 뉴욕대학을 갔다고. 내 친구가 중학교 1학년 때 내가 그 친구를 엄청 좋아했어요.
좋아해도 너무너무 좋아했다고 그냥. 그때 내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를 내가 그때 알았어요. 그 사랑을 한 거예요. 친구를 엄청 사랑했어요. 그냥. 그랬더니까 친구한테 영향을 엄청 받았다고. 그래서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와 기독교를 알았다고. 교회, 성경 이런 걸 다 알은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고등학교 때는 이제 서로 분리가 됐고, 오늘 하다 보니까 김영석 교수님을 만나고 고윤본 목사님을 만나고 또 이기영 박사님을 만나고 헬만 헤세를 알고, 이렇게 함으로써 종교의 뿌리를 뽑아서 내가 아주 저게 너무 이렇게 비약해 버렸어. 미안하지만 뭐 시간이 없으니까 할 수 없잖아. 너무 또 이야기도 많이 했고, 그래서 기독교를 완전히 뿌리를 뽑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일당 80억이라고. 허경영 신인님을 딱 믿는 사람은 일당 80억. 부산에 어떤 모 고모님이 있어요. 근데 그분하고 잘 아는데, 내가 그분한테 식사를 한번 대접받아가지고 영 생각할 때마다 미안해. 만나면 한번 대접을 꼭 해야 되는데, 그 고모님께서 그래요. 자기가 이제 허경영을 믿는다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남모르게 조사를 했어요. 야, 우리 남편이 허경영을 믿는데 딴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노 싶어가지고 이제 자기 나름대로 막 물어본 거야. 이 사람한테도 묻고 저 사람한테도 묻고 저 사람한테도 묻고 막 온 사방팔방 다 물어봤어. 물어보니까 허경영 그거 완전히 막 가짜다, 뭐 사기꾼이다, 뭐다, 안 좋게 전부 다 이야기하니까 자기 부인이 딱 느끼고, 아, 이거는 가짜니까 당신 그 믿지 마라, 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믿을 게 아니고, 그렇게 할 게 아니고, 그 모든 사람을 다 가르쳐야 된다고. 피교육자단 말이야. 문재인이 전 대통령부터 이명박이도 앉아가지고 가르치고, 박근혜도 가르치고, 지금 현재 그 최상목이도 가르치고, 최상목이 대통령 권한대행 있잖아. 최상목도 가르치고, 김현종이라고 있어요. 이번에 그 이재명 씨가 이재명 대표가 그 안보 보좌관으로 임명을 했어요. 김현종 씨 그 사람도 미국 콜롬비아 대학 나가지고 똑똑하던데, 그런 사람한테도 가르쳐야 돼요. 우리나라 앵커 김현정이도 가르치고, 윤창중이도 가르치고, 뭐 최진봉 교수도 가르치고, 전부 다 피교육자야. 허경영은 신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교육을 받을 대상자라고. 트럼프 마찬가지. 얼른 머스크도 마찬가지. 노벨상을 받은 사람 뭐 전부 다 교육 대상자야. 뭐 미국의 뭐 하버드 아니라 옥스퍼드 MIT 공대에 있는 교수들 전부 다 피교육자란 말이야. 허경영은 신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교육을 시킬 대상자라고. 그 일당 80억이라. 한 사람이 80억 모든 인류를 감당할 수 있다 이 말이야. 자, 이제 허경영 시대가 오는데 어떻게 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지켜보는 겁니다. 만약에 21대 대통령이 뭐 이재명이나 딴 사람이 되면은 뭐 또 할 수 없는 거잖아. 뭐 안 되는 거. 지금 뭐 흘러가는 상황은 그렇는데, 그러나 반전에 일어나가지고 허경영 대통령 시대가 열릴 것 같기도 하다. 밥 먹으러 자꾸 전화 오니까 그만하겠습니다. 허경영.